네, 안녕하세요. 박계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하이버네이트 밸리데이터라는 걸 활용해서 회원가입을 할 때와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정할 때 이 데이터들이 유효한지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어노테이션 설정이 끝나서 이 각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기준을 이렇게 설정했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유저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단위 테스트 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면 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먼저 단위 테스트 했던 것처럼 이 밸리데이터라는 놈을 어딘가 생성하는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번 서블림마다 이 부분을 생성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뭔가 우리가 패키지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서포트하는 클래스니까 서포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 팩토리라고 만들까요? 밸리데이터 팩토리라고 만든 다음에 이거는 여기도 밸리데이터 팩토리가 있긴 한데 이렇게 퍼블릭 스태틱 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 크리에이트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요. 여기서 밸리데이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이름이 똑같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석을 하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커맨드 R 해서 이름을 my validator factory 이렇게 리팩토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그냥 서블릿에 써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매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좀 귀찮아서 my validator factory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렇게 유저를 생성하고 DAO에다가 추가를 하기 전에 이제 저 유효성 체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밸리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고 여기에서 테스트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요. 그리고 유저를 넣어서 그런 다음에 뭐랍니까? 사이즈가 if constraint violations 점 사이즈가 0보다 큰 경우 이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에러 처리를 해서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다는 에러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로그인 할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forward JSP 이 부분 그대로 그냥 복사 해볼게요. 중복이 좀 생겨서 찜찜하긴 하지만 나중에 제거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forward JSP를 하고 그 다음에 login.jsp가 아니라 이때는 우리가 form.jsp로 이동을 해서 사용자한테 어떤 에러 메시지가 발생했는지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에러 메시지도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러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고 추출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추출할 수 있죠. 자, 우선 하나만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에러 메시지를 지금 같은 경우 저희는
무슨 동작하는지를 학습 차원에서는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떤 에러 메시지라도 하나를 만들어서 전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JSP 이렇게 해서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고 로그인.서블릿에서 했던 것처럼 여긴 캐치해서 바로 끝나는 건데, 여기서 바로 끝나도록 이렇게 리턴으로 나와 버리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else를 사용해도 되겠죠. 저는 근데 이거보다는 그냥 리턴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어떤 에러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전달을 했잖아요. 예,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폼.jsp로 우리가 이동할 때, 자, 보시면 폼.jsp로 이동할 때는 유저 객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사용자한테 잘 생각을 해보시면 폼.jsp를 이동할 때 이 유저 객체를 전달하는데, 우리가 이미 사용자가 입력했던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사용자가 재입력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값을 입력할 수 있겠죠. 네, 그럴 경우에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 폼.jsp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그대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로그인.jsp에서 했던 것처럼 에러 메시지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렇게 했죠. 에러 메시지가 있을 때 그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처리를 했습니다. 똑같이 여기 폼에다가도 뭔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empty가 아닐 때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미 뭐 다른 데서 사용했으면 똑같은 패턴으로 사용하시면 되죠. 자, 지금 이렇게 개발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웹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유효성 체크가 잘 됐으면, 네, 이렇게 했더니 뭔가 에러가 나고 있어요. 자바 x 뭐 노서치 어쩌고 저쩌고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이 에러를 보니까 java x.el 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추가했던 이쪽 라이브러리에서 에러가 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웹서버를 위해서 뭔가 또 EL을 추가했었는데, 이쪽 EL과 뭐 EL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EL이 이 톰캣 임베디드 다시 EL.jar 파일을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EL이 두 개가 돼서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우리가 jar 파일을 사용할 때 항상 발생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하나를 제거를 하면서 해보거나 이전 상태로 다시 원복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java x.el.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java x.el이 여기에도 있잖아요. 여기 톰캣. 그런데 여기에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빼보는 거죠. 원 상태로. 이미 있는데 내가 굳이 또 가질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서버를 재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다시 리프레시 잘 됩니다. 예,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이 톰캣 인베디드 톰캣이 사용하는 EL과 조금 전에 추가했던 EL이 서로 같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클래스의 버전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에러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거했을 때 여기에 단위 테스트가 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는 잘 동작하네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했던 이 자료 파일을 제거하고 여기에 있는 EL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테스트를 할 때 값을 입력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하면 뭔가 에러가 떠야 되겠죠. 해볼까요? 했더니 에러가 뜨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필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값이 2와 10 이렇게 보니까 이름에 대한 거겠네요. 자, 그러면 잡아주기 잡아 할까요? 그다음에 테스트 그리고 이름을 입력 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또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좀 이슈가 있네. 개인정보 수정처럼 동작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달을 할 때 유저 객체를 담아서 에러 메시지를 보내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유저 아이디가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정이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될지 하나의 이슈거리로 남긴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유효성 체크는 상당히 잘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메일에 대한 체크도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면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한글 깨지는 이슈도 있네요. 자,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슈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던 작업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언제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슈들이 하나씩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처럼 데이터를 전달했더니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건 상당히 좋았는데 회원 개인정보 수정일 때와 상태가 똑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이거는 이제 명확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에 데이터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전달을 해줘야지만 사용자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이 어느 부분의 값이 유효하지 않은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수정이 겹치는 이슈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어느 값에서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에이트 유저 서블릿에 있는 이 부분이 업데이트 유저 서블릿 이 부분에서도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이 유효성 체크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